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훈련소는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대주전자 재료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 좋고 많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좀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그리고 다른 양극재 업체들 갈 때 못 가서 욕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양극재만큼은 아니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요청,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기술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 구조적인 변화에는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재는 이 기술적으로 구조적인 변화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매수매도 추천과 권유가 아닙니다. 같이 기업 분석 훈련소 왜 찍는지, 그거의 핵심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분석하고 같이 이걸 계속 해당 기업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기 위함이지, 이거를 뭐 매수매도 추천하고 권유하고 투자를 권유하고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먼저 수익률 현황, 투자 포인트, 실적, 밸류에이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트 이렇게 볼 건데, 실적이 안 나왔거든요. 당연히 대주전자 재료도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요거 찍기 바로 한 2시간 전 12시 기준으로 코스피 16.8%, 코스닥 38.7%인데 코스닥이 거의 전고점이랑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코스닥이 엄청나게 견조했는데요. 2차전지 47개 실적 추정이 가능한 회사들이 최근에 거의 10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평균이 이거 보세요. 100%. 어마어마하죠. 최고점 대비로는 26% 빠졌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최고점 대비 지금 23%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요. 증권사 목표가 평균으로는 한 11%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체결 강도가 100이 넘었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대주전자 재료. 매수세가 훨씬 강하다. 사업부별로 매출과 성장률을 쪼개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2천억 매출에 도전재가 1043억, 그죠? 이 도전재가 뭐냐? 삼성전기 MLCC에 들어가는, MLCC는 뭐다?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일정하게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반도체. 근데 이 MLCC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 전도성 페이스트, 이 도전재료라는 게. 그래서 도전재료가 52%, 우리가 기대하는 실리콘 산화물은 나노 사업에 있는데요,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사업을 해요. 형광체 사업, 차량용에 들어가는 거 200억, 고분자 재료 271억. 근데 이게 얼마나 커지냐? 실리콘 산화물,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이 내년에 58%까지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는 78%까지 늘어납니다. 요 금액은, 매출 금액은 요거 무시하시고요. 비중을 보셔야 돼요. 비중. 58%에서 78%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매출 성장률을 보면 실리콘 산화물이 뭐 압도적입니다. 몇 프로씩 늘어나죠? 거의 80%씩 늘어나죠. 76%.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대주전자 재료 올해 120억에서 내년에 353억, 내후년에 705억으로 늘어납니다. 영업이익 성장률로 치면 100%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월등히 좋아져요. 왜 그렇죠? 이 실리콘 산화물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실리콘 산화물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 지금 6.6% 영업이익률에서 내년에 2배 늘어나고요. 내후년에도 14%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리콘 산화물이 전체 영업이익률의 26년 기준으로는 90%를 넘을 것이다. 90%까지 나올 거다. 완전히 실리콘 산화물 회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음극재는요,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 84%가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양극재만
국산 양극재만 중국산을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중국산 음극재도 미국에서 배제된다니까요. 양극재만 배제되는 게 아니고 중국산 음극재도 배제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미 IRA 발효에 따라 탈중국화, 탈중국 본격화, 특히 음극재 의존도 탈피는 왜? 음극재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84%나 되니까. 양극재는 국산 거 국내 양극재 싹쓸이 하고 있지만 음극재는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양극재 하는 LNF도 그죠? 양극재 하려고 하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흑연이거든요. 흑연, 인조 흑연, 천연 흑연 둘 다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실리콘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포스코도 들어오고 SK도 들어오고 롯데도 들어오니까 실리콘 음극재 하는 대주전자재로 힘든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일단 SK랑 롯데가 하는 실리콘 음극재랑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실리콘 음극재의 종류가 달라요. 자, 첫 번째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종류가 달라요, 전혀.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 암만 들어와서 한다고 한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양극재도 그런데 음극재도 똑같아요. 선점 효과라는 게 선점 효과. 먼저 들어와서 1등으로 자리 잡은 회사랑 후발주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분명한 세 가지의 격차가 있어요. 첫 번째 기술 격차, 두 번째 레퍼런스 고객사 납품 경험에 대한 격차, 세 번째 생산 수율과 품질의 격차. 그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암만 대기업이 들어와서 한다고 해도 시간의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일례로 한솔케미칼 재작년부터 계속 뭐 실리콘 음극재 한다 했는데 지금 23년 하반기 이제 돼가지고 23년 이제 7월달 돼서 대주전자재료랑 게임이 안 되는 정도 수준. 4분의 1 정도. 그것도 샘플 양산하고 있어. 샘플. 그리고 뭐 포스코 얘기하잖아. 포스코 얘기하고 뭐 SK 머티리얼즈 얘기하는데 아니 포스코랑 SK 머티리얼즈가 실제 양산하는 게 26년, 25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포스코나 SK 머티리얼즈가 25년하고 26년에 양산해도 그럼 대주전자재료는 뭐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나요? 절대 아니죠. 이미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1등이고 글로벌 2등이에요. 2등 지금 2등. 이미 LG 엔소를 통해서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의 이트론 GT에 지금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포드 픽업 트럭이랑 지금 BMW 차세대 BMW랑 차종이 4종에서 최대 6종까지 늘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가 들어와서 음극재 시장을 키우는 거는 전체 음극재 시장 파이가 커진다고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대주전자재료 밥그릇을 뺀다 그게 아니라니까. 완전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대주전자재료는 캐펙스로도 1등이고요. 기술로도 1등, 진입장벽으로도 1등,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고객사 레퍼런스로도 1등, 품질과 수율로도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프랑스 스타트업, 예? 프랑스 스타트업이랑 국내 1등 대주전자재료랑 경쟁이 되겠냐고요. 뭐 경쟁 될 수도 있죠. 근데 보세요. 대주전자재료가 하는 건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SiOX라고 하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하겠다는 거 여기 나오죠. SiC 방식이에요. SiC.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에요. 예.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자, LNF 또 어떤 방식이냐? LNF 똑같아요. LNF도 일본 미쓰비시 케미칼이랑 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도 아니에요. 여기는 인조 흑연 음극재랑 천연 흑연 음극재 하겠다는. 그 다음에 경쟁사로 보는 데가 한솔케미칼하고 SKC랑 SK 머티리얼즈인데 한솔케미칼, SKC, SK 머티리얼즈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랑 제품 자체가 아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IRA 발효 때문에 탈중국화에서 음극재 의존도 탈피해서 중국은 압도적인 BTR이라는 회사가 있죠. BTR은요 양극재도 해요. 음극재가 주력이 아니에요. BTR은 양극재 회사인데 음극재도 한다. 근데 뭐 가격을 또 엄청 싸게 해가지고 대주전자재를 공격하겠죠, 그죠? 근데 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자, 24년 기준으로 당장 차종이 4종에서 6종까지 확대가 되고요. 저는 이게 제일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이 창업주 임무현 회장님 관련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
진짜 에코프로 이동재 회장님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너, 창업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창업주 분의 따님이에요. 이밀지 대표님. 그 이밀지 대표님이 뭐 에코프로 그룹처럼 막 언론에 막 엄청 노출 많이 해가지고 막 우리 회사 앞으로 매출 얼마 할 거야 막 엄청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다. 그거는 일단 기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안 나와요. 이 이밀지 대표님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야 우리 2030년까지 실리콘 응급제 30%까지 캐파 확대할 거야. 그리고 캐펙스로는 1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10만 톤 1등이야. 글로벌 1등. 25년까지 전기차 400만 대 분량하겠다고 했어요. 400만 대. 그러면 25년에 몇만 대 시장이죠? 26년에 절반 9천만 대에서 절반이면 4,500만 대고 25년이면 4,500만 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천만 대 되겠죠? 2,500만 대 잡아도 6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25년 기준으로 400만 대 규모 실리콘 응급제 생산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게 그러면 한 6만 톤 될 겁니다. 톤수로 치면.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실리콘을 비롯한 차세대 음극재가 2035년 기준으로 하면 흑연계 음극재를 3분의 1을 대체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겠죠. 흑연계 음극재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대주전자재료의 부사장도 밝힌 사실인데 이제 더 이상은 빠르게 충전하기가 어렵다. 지금 충전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나오죠. 테슬라 이슈 나오고 테슬라 충전기가 완전 글로벌 방식이 될 거다 이슈가 나오면 그러면 이 실리콘 응급제가 당연히 주목을 받죠. 충전 관련돼서. 왜? 충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4680 원통용 배터리 말고도 폭스바겐하고 BMW, 아우디 이트론 GT도 말씀드렸고 폭스바겐 BMW가 실리콘 응급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 나오죠. 아우디 이트론 GT, 그 다음에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에 이미 장착이 돼 있다. 가장 사실 실리콘 응급제 시장 자체는 엄청 커질 건데 이 격차, 흑연계가 킬로그램당 8달러고 실리콘이 60달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근데 지금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회사들이 대기업이 지금 대거 지금 들어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낮아질 거로 봐요. 경쟁 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1등 업체잖아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선점 효과, 선점. 이미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췄잖아요. 그죠?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췄고 그리고 원자재 조달 아웃소싱하는 능력도 제일 뛰어나겠죠. 원자재 조달하는 소싱 능력도 국내 업체 중에서 제일 뛰어나죠. 그래서 아마 싸게 충분히 조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 이 경쟁 업체들 계속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은 떨어질 거고 캐펙스를 늘려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압도적인 캐펙스니까 당연히 원가 절감 효과를 하면서 이익률까지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래서 6%대 6.6% 영업이익률에서 14%까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왜? 실리콘 응급제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 배터리용 시장에 진출해요. 이미 북미 테크 기업이랑 5년 동안 개발을 이미 끝냈고 25년에 양산해. 25년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배터리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이 대표님이 밝힌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회사의 CEO, 그것도 창업주의 딸, 오너의 딸이 만큼 이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우리 매출 2030년까지 실리콘 응급제만 2030년 기준으로 3조 하겠다는 3조. 야, 그럼 300억도 안 되는 매출 100배 늘어나는 거죠. 2030년 기준으로. 3조 하겠대요. 3조. 실리콘 응급제로만 매출의 90%를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중국 BTR 경쟁사 말씀드렸죠. 근데 BTR은 응급제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양극제도 한다. 닝보샨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GM, 테슬라, 폭스바겐 실리콘 응급제에 첨가하는 배터리 양산 기술 관련돼서 개발하고 있고 테슬라 외에도 GM, 폭스바겐, BMW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IT 쪽의 수요가 부진했어요. 왜?
MLCC 얘네 주 고객사가 어디죠?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가 IT용 들어가는 게 IT 제품이 잘 팔려야지 IT에 들어가는 MLCC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되게 안 좋았다고요. 근데 IT 수요가 그 바닥 찍고 지금 계속 뭐 반도체 턴어라운드 얘기 나오듯이 IT 수요도 하반기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2분기에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어요. 흑자 전환. 근데 저는 이거보다 기대하는 게 25년에 만약에 IT 기기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아마 웨어러블 시작될 거, 웨어러블 기기에서 스타트 끊을 거라 보는데 이 양산하는 IT 쪽 난이도가요. 전기차 대비해서 판가가 5배래요, 5배.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면 전기차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5대 팔 분량을 IT 부품으로 하나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에 실적 안 좋아가지고 주가도 많이 빠졌죠. 왜? 중국 법인 락다운 효과도 있었고, 예. 그리고 매출도 하반기로 이연됐고. 근데 그거 이미 지금 악재가 이미 반영됐죠. 저는 사실 악재 나올 만한 거는 다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대표가 저렇게 2030년까지 우리는 매출 실리콘 음극재로 90% 채우고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3조 넘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1분기에 계속 안 좋았던 거는 타이칸 판매량이 줄었는데 엄청나게 준 건 아닙니다. 6% 정도 줄었어요. 포르쉐 타이칸 판매량은 포르쉐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포르쉐 판매량. 그 다음에 포르쉐는 타이칸 말고 이제 전기차 SUV 마칸이라고 있어요. 끝장난 차죠. 마칸. 포르쉐 마칸. 이 타이칸 들어갔잖아요. 그죠? 마칸 안 들어갈 거예요. 저는 마칸 들어간다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고급 차종에 포지션이 돼 있는데 차종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 판매량이 조금만 개선돼도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의 여지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도 실리콘 음극재를 씁니다. 현대기아차도 차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차종 확대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죠? 그리고 재미난 게 테슬라가 파나소닉을 통해서 이 BTR은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아니네요. 실리콘 산화물 방식 쓰는데 미국 공장에서는 타 공급사의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쓰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 실리콘 산화물 방식을 쓰는 데가 아까 뭐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죠? SKC도 그렇고 심지어 한솔케미칼도 다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에요. 근데 대주전자재로만 유일하게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에요. 근데 글로벌로 양산하는 기업이 제한적이니까 BTR 거 일부 대체하려고 한다니까요. 테슬라가. 대체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마 실리콘 산화물 방식, 실리콘 카바이드 방식이 아니라 실리콘 산화물 방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BTR하고 대주전자재료가 양분해서 가져가겠다. BTR 물량을 점점 대주전자재료가 뺏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Q가 늘어나면, 그죠? 국내 1등이고 글로벌 2등인데, 그죠? 그래서 Q를 엄청나게 늘리잖아요. 3,000톤에서 10,000톤, 25년에 2만 톤, 28년에서 30년 기준으로 10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Q가 이렇게 톤수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뭘로 늘어나냐면 지금 현재 실리콘 음극재 첨가 비중은 3%예요. 근데 당장 내년에 5%. 그죠? 이것도 Q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 첨가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니까요. 7%. 왜? 7%만 섞어도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충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24년부터 이 농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농도가, 실리콘 농도가 3%에서 5%, 5%에서 7%, 7%에서 10%. 그 다음에 이 LFP 배터리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LFP 배터리 가장 약점은 뭐죠? 하이니켄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섞어서 에너지 밀도를 좋게 만든다니까요. 여기서 또 반고체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흥 배터리 캠퍼스랑 새만금 아까 뭐라고 됐죠?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전지 특화산업단지에 선정이 됐죠. 세제 혜택 주면서 실리콘 음극재 엄청 증설하고 관련된 기업에 혜택을 주겠죠. 그래서 25년 기준으로는 여기 8%라고 돼 있는데 8에서 1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글로벌 IT 사양 아까 판가가 몇 배? 5배. 그게 25년도부터 매출 반영되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80%, 전동공구 20%인데 25년도부터 뭐 5%, 10%, 20% IT 반영되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좋아지겠죠. 왜냐면 판가 자체가 5배가 더 비싸게 받는 거니까.